자, 안녕하세요. 오성탁입니다. 드디어 이제 올해 마지막 수업이 되었네요. 아마 지금 이 수업을 들을 때쯤이면 아마 12월 말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동안 이 수업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 참 원치 않게 코로나로 수업이 등교와 또 온라인 클래스로 두 갈래로 진행되었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달려온 그 수업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수업에 이번 주에 할 것은 조소가 되겠는데요. 준비물은 필기 도구와 A4 용지가 되겠고, 자, 이제 저희 얼굴은 너무 잘 아시겠죠?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 저희 얼굴을 모르는 친구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이름은 오성탁입니다. 오늘의 수업 목표는 조소의 특징과 종류를 이해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이 있는데요. 그동안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림보다는 글 종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함께 있으면 내용이 잘 들어오죠. 하지만 그림이 없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잘 발휘해서 제가 하는 설명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조소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조소의 뜻이 뭘까요? 네, 조소는 조각과 소조가 합쳐진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네, 조각과 소조입니다. 개념은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3차원 공간의 입체로 표현하는 조형 예술. 여기 보면 3차원이라고 했죠? 3차원은 여러분 잘 아는 입방체. 그죠? 그림이 조금 서툰데 입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 평면이지만 만들기, 깎기는 입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 조소는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입체성, 가초성, 보존성이 있습니다. 입체성에는 보면은 실제 공간 속에서 입체로 표현되는 조형 예술인데요. 조형 예술인데요. 회화와 달리 입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3차원입니다. 평면에 대비되어서 입체성의 특징을 가집니다. 입체성. 두 번째는 가촉성. 가능할 가자, 촉, 만질 촉자에서 만짐이 가능하죠. 네. 이걸 다른 말로 물질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 포인트 옵션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 물질로서의 미술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물질성이 좀 달라져서 빛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빛은 손으로 만질 수 없죠. 그래서 요즘 조소의 특징은 가촉성이 좀 확장된 개념으로 빛이라거나 소리 등도 조각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 보존성. 재료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반영구적인 보존이 가능.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돌, 나무, 철 등을 말하죠. 물론 나무는 오래가지 않지만 돌은 거의 영구적이죠. 그죠? 그래서 조소의 특징은, 즉 조각과 소조의 특징은 입체성, 가촉성, 보존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옛날 전통적인 조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소의 분류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조소는 기법에 따라서 크게 조각과 소조와 구축으로 나뉩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조소의 뜻이 뭐라고 했죠? 네, 조각과 소조라고 했죠? 자, 이렇게 뜻이 있지만 이것은 기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쉽게 말하면 깎아서 만드는 것, 붙여서 만드는 것, 조립해서 만드는 것. 뭐라고요?
네, 조각은 깎는 거, 소조는 붙이는 거, 구축은 조립입니다. 자, 영어로 carving인데요. 견고한 덩어리를 외부에서 내부, 즉 밖에서 안으로 깎아가며 표현을 합니다. 조소에 대한 넓은 개념으로서 입체 조형 전체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즉 조각이나 조소나 같은 의미로 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조, 석조, 아조가 있는데 목조는 나무, 석조는 돌, 아조는 뭘까요? 네, 상아 같은 뼈를 말합니다. 뼈. 다음 소조, 모델링. 가소성 있는 재료를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붙여가며 표현. 가소성이란 쉽게 말하면 손으로 힘을 가하면 모양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말랑말랑한 것을 말하죠. 앞에 있는 조각은 딱딱하죠. 이 재료를 안에서 중심에서부터 밖으로 붙여 나오면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점토, 소조, 석고형, 뜨기, 테라코타, 브론즈가 있죠. 이때 테라코타는 이탈리아 말로 테라는 땅이고 코타는 굽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운 땅, 구운 흙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브론즈는 청동이라는 이탈리아 용어입니다. 다음 구축, constructing은 철판, 아크릴 등의 재료를 접착하거나 용접하여 구성하는 방법. 여러분 용접이 뭐죠? 서로 녹이는 것을 말하죠. 녹여서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철조와 구성 조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 아까 전에 표현 기법이었고 이번엔 표현 양식인데요. 양식 따라서 구상과 비구상으로 나뉘어집니다. 표현 대상을 있는 그대로 혹은 변형, 생략, 강조하여 표현한 것으로 자연적인 형태, 변형한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하지만 심하게 생략, 강조를 해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분류 기준은 점차 없어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그림이 좀 궁금하죠? 네. 이 구자가 한문으로 구체적인 구자입니다. 이게 구체적이다 할 때 쓰는 구자, 이거는 형상상자네요. 그죠? 즉,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비구상은 그쵸, 없죠. 없다는 것인가?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조형 요소와 원리, 뭐요? 점, 선, 면, 형, 색만 가지고 만든 것을 추상형 또는 비구상이라고 합니다. 표현 양식에 따라 구상과 비구상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앞으로 표현 형태와 인체 조소의 부위에 따른 형태에 대해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 형태에 따라 자,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따라오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조. 환조는 사방에서 볼 수 있는 완전한 형태를 환조라고 하는데요. 3차원의 입체성을 가짐. 아까 특성인 입체성, 가촉성, 보존성이 있었죠? 네, 다음 방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감상할 수 있다. 즉, 얼굴을 위에서 보든지 내려다보든지 아래에서 보든지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부조. 여러분 부조는 아마 흙판에다가 아마 만들어 본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한쪽 면에서만 볼 수 있도록 만든 조각 또는 조소를 말합니다. 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원근감, 양감, 그리고 주제와 소재의 선택이 환조보다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이 환조처럼 입체성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다음 고중저부조가 있는데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많이 올라온 것은 고부조, 중부조는 중간 높이, 저부조는 박부조라고 하는데 박은 얇을 박을 씁니다. 바닥과 그의 높이가 같은 부조로서 동전과 메달을 말합니다. 다음 심조. 심조는 바닥에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간 것으로서 고대 이집트 미술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다음 투조. 투조는 형상만 남기고 배경은 뚫는다. 즉 만약에 선생님이 졸라맨을 부조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졸라맨만 놔두고 나머지는 구멍을 뚫어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품에 주로 많이 응용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인체 조소의 표현 부위에 따라 분류하는 명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네, 마스크는 얼굴만 표현한 것입니다. 두상은 죄송합니다. 마스크는 얼굴면만 표현한 것이고 두상은 아마 머리와 목 정도만 표현한 것이고 흉상은 가슴까지, 반신상은 배꼽까지, 토르소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왜 밀로의 밸런스 보면 팔이 잘려있죠, 그죠? 몸통의 전체 균형을 보기 위해서 팔, 다리를 자른 형태를
토르소라고 하는데 이 토르소는 이탈리아 말로 몸통이란 뜻이에요. 조형적 이유로 머리, 팔, 다리를 제외한 몸통만을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색깔을 조금 색깔이 밖에 안 되네요. 등신상 여러분 발음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등신상이라고 해서 등신은 그 비하 발음의 그 등신이 아니고요. 같을 등 신자에서 사람이 크기와 똑같은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이만큼 하면은 실제로 이만큼 똑같은 크기를 등신상이라고 합니다. 실제 인체와 같은 크기. 군상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을 표현한 것을 말하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체 자세에 따라서 나눠봄으로써 조소의 특징과 종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자세에 따라서는 입상, 서 있는 것, 좌상, 그 뭘까요? 네,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와상은 들어 눕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추운 겨울날 교실에 오면은 히터기 위에 잘 들어눕죠? 네, 그걸 와상이라고 합니다. 목적에 따라서는 순수 조형, 개념 조소, 환경 조소가 있는데 순수한 조형을 목적으로 만든 것은 순수 조형 조소. 무언가를 역사적 사건이나 어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을 많이 표현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기념조소 또는 모뉴먼트라고 합니다. 기념성과 조형성을 함께 갖고요. 환경조소는 일정한 공간을 장식하고 꾸미기 위해 세우는 조소를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조소의 특징과 종류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설명은 현대 조소가 아닙니다. 전통 조소에 해당은 되는 것이고 이 전통 조소의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 조소에 대한 개념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이제 이 뒤에 나오게 되는 조형 요소나 원리, 또 소조, 또 등의 재료 등을 좀 세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코로나 덕분에 이 온라인 클래스 수업을 하게 됐는데 힘든 수업이었지만 모두 잘 따라와 주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자, 부족한 부분은 또 실제 등교 수업 때 메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질문 있으시면 수업 등교 시간 때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